여러분, 실물 경제가 얼마나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저는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전국경제인연합 정경련입니다. 정경련. 여기는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의 어떤 협회, 친목단체,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00대 기업의 지난 2분기 해외 매출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서 무려 20%, 정확히는 19.8%가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14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1분기가 170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죠. 1분기에 비해서도요. 170조와 146조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1분기는 그래도 예년 대비하면 0.65% 매출이 증가했어요. 여기도 보면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나타나죠. 해외에 가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3월, 4월 계속 덮치는 바람에 6월까지 2분기까지 계속됐죠. 그러니까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좀 덜 떨어졌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래프요. 여기는요. 전기전자입니다. 71조 원. 1년 전보다가 5.1%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언택트 이코노미가 한몫을 한 거죠. 원격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몫한 거예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가 문제예요. 자동차 부품하면 대한민국의 수출로 넘버2예요. 넘버2. 2분기 해외 매출 감소율이 무려 36.5%입니다. 36.5%. 심각하죠. 37조 9천억 원을 팔다가 24조 1천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전세계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부품 못 팔았죠. 전세계 국가가 락다운을 했으니까 봉쇄령을 내렸으니까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 화학이요? 와,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도 30.9%나 떨어졌어요. 에너지 화학이. 22조 3천억 원을 하다가 15조 4천억 원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뚝.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강업종이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8조 5천억 원을 팔았는데 1조 6천억 원. 야, 이게 뭐예요? 80.1% 감소했어요. 80.1%. 철강업종이 줄어든 이유는 뻔히 아시죠?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출강이 늘어나고 조선 수출이 늘어나야 돼요. 조선 수출이 줄어들고. 조선 수출이 조금 늘었네요. 8조 1천억 원에서 8조 2천억 좀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실물 경제가 엉망이죠. 지역별로도 보면 아시아는 늘었지만 북중미는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아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아는 24% 감소했고요. 북중 남미는 거의 12.6%, 유럽은 11.2%나 감소했어요. 중국만 늘었습니다. 중국만. 2분기 매출이 5.9% 증가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실물 경제의 충격을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저는 실물 경제의 충격이 지금은 사람들 귀에 안 들려나 봐요.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기준금리가 0.5%니까 언제든지 돈을 빌려도 뭐 5% 수익만 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물 경제가 떨어지는지 실물 경제가 폭락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돈 넣고 돈 먹기 리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조정을 받는 것 같죠? 뭐 급락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예. 민스키 무브먼트라고 해서 예. 실물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유동성으로 인한 장세는 언젠가는 꺼진다. 그것도 꺼지는 게 아니라 폭락한다. 심지어 20%까지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시장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수가 아니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그냥 주식 저축하세요. 주식 저축. 저는 주식을 제 평생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앞으로도 팔 생각은 없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접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주식을 팔기도 할 겁니다. 이제 저도 용돈을 좀 써야죠. 저는 한 달에 많으면 30만, 아니 적으면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씩. 그리고 띄엄띄엄 매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식을 저축하듯이 삽니다. 저는 주식 저축을 합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지만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가지고 해요.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가지고. 세 가지 기본 조건은요. 대한민국 대표주여야 돼요. 대한민국 대표주가 아니면 전 절대로 저축 안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주 딱 생각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몇 개 생각나죠,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생각나죠.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대한민국 대표주예요. 네. 그리고 업종 1등주. 업종 1등주. 저는 업종 1등주가 아니면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저축하지 않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 돈 투자해 본 적 없습니다. 예. 반도체가 똑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는데 업종 1등주는 삼성전자. 저는 업종 1등주에만 거의 올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가 있는 가치주의 미래 가치주. 미래가 있느냐 이거야, 미래가. 예. 아무리 좋다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현대자동차를 안 사요. 현대자동차 한 주도 산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대한민국 대표주고 업종 1등주이긴 해요. 그런데 미래 가치주일까요? 저는 미래 가치주의 방점이 아주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예. 지금 미래는 자동차 시장이 분명히 전기차가 우선이에요. 전기차에서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게 뭐죠? 저는 전기차에서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수소자동차에 빠져갖고 거기에 있는 자금 날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기야 요즘 수소 경제도 어디로 쑥 들어갔죠. 그죠? 예? 쑥 들어갔어요. 문재인 정부가 미래자동차를 핵심으로 잡아놓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쑥 들어가고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포스코? 대한민국 대표주 맞잖아요. 업종 1등주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주일까요? 중국이 저렇게 마구마구 해내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철저하게 보거든요. 여러분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은 시장에 들어가서 쌓아보세요. 이기는 말 우리 편 하면 쌓아보시면 저는 자본주의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 주식 초보자, 주린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경제 분야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했어요. 기자로도 일하고요. 또 저는 경영학 전공을 해서 석사 박사까지 다 하고 교수도 예, 거의 12년 했습니다. 시간 강사부터 겸임 교수까지 말입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력도 갖추려고 노력했고요. 또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는 주식 못해요. 저는 매일경제라는 대한민국 1등 경제신문사가 운영하는 MBN에서 일했습니다. 매일경제TV 대표도 했고요. 그런데도 주식 안 한다니까요. 주식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 하지 우리처럼 예, 이런 사람들은 개별 주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셨죠 여러분? 주식은 아무나 투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